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소환이죠. 하지만 큰 추위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출발했고요. 오늘 낮에도 좀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미세먼지가 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에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또 내일은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눈비 소식도 있겠네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지역의 경우 많은 곳은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퇴근길 눈비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또 우려되고요. 또 미세먼지와 황사가 섞인 눈비니까요. 좀 되도록이면 맞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의 동네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흑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죠. 흑성 갤러리 전시 프로젝트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시 차원에서 이 재난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월 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세계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학생들의 학력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성적 분석 결과 중학교 3학년의 국어와 영어 성적은 평균 60점대, 수학은 50점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이 평균 70점은 나오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과는 중3의 학력이 이 국영수 세 과목 모두가 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중3의 성적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하면 각 과목별 평균 점수가 20점씩 하락한 것입니다. 원주 한 공립유치원이 1,500여만 원을 들여서 원장실 이전 확장 공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의 교육 공간을 줄였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강원도 교육청 노동조합이 원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노조는 어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와 달리 해당 원장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을 내린 징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빙자한 사기 전화와 문자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보건소는 최근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니 다른 전화가 오면 받으라고 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건소는 이에 대해서 코로나 역학조사 문자는 확진자 본인에게만 보내지 이 접촉자에겐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동네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시즌2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좀 속도가 빨라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강원도는 이런 차원에서 32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를 하겠다 목표를 또 세우기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2020년 선정했었던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유치 대상 기관 32개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점도 활용해서 32개의 플러스 알파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이전기관의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이어서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 기관부터 연내 이전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계획이 처음 나온 지 3년 만입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지금 현재 360개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역시 최근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신호탄으로 상반기 중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의 공약인 한국은행의 춘천 유치를 비롯해서 관광과 국방, 안보, 그리고 건강, 의료 분야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또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와의 그 접점을 늘려가면서 연내에 새로운 유치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산업은행을 과연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그 바로미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또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법 조항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미 정부 기관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김 지사는 지난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의 강원도 이전에 대한 지원도 함께 요청을 했는데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강원도는 천여 개의 전후방 기업 유치 등의 파급 효과도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각종 특례를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도 함께 차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토부와도 소통하면서 현재 실적에 맞는 정교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진태 도지사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 정부 체제에서 공공기관 이전도 강원도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강원도 입장에서는 32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인데 이게 또 이제 강원도 내에서도 기존에 혁신도시가 있었던 지역을 기준으로 설치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반기에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혁신도시처럼 어떤 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떤 구도심 같은 곳에 있는 이 건물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그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도 또 맞물려 있는 굉장히 또 지역의 큰 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검찰이 최근에 강원도청에서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이제 벌였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가 알펜시아 매각 입찰 전에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낙찰 이후에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사실에 대한 또 논쟁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강원도청에 수사관 2명을 보내서 알펜시아와 관련된 자료 추가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27일과 28일 강원도지사실과 비서실, 예상과 그리고 평창군청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주거지, KH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은 지난달 도청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핵심 물증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28일에도 도청에서 수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자료를 찾지 못해서 압수수색 물품과 자료가 없다는 확인서를 쓴 후에 철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지금 현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최문순 전 지사의 PC가 교체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 전 지사와 당시 비서실의 PC가 지난해 4월에 교체되는 바람에 검찰이 최 전 지사가 사용했었던 PC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찰 방해라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알펜시아 정말 몇 년 동안 입찰에 응하는 그 기업체가 없어서 정말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그 처리가 된 것인데 여기 어떤 뭐 특혜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을 먼저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알펜시아는 공개 입찰과 수의 계약 과정에서 거듭 유찰되었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최문순 전 지사가 낙찰자를 사전에 논의했다, 담합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대금으로 1조 원을 책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4번의 공개 입찰과 2번의 수의 계약 과정에서 거듭 유찰되면서 매각 대금이 8천억 원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결국 2021년 6월 최소 매각 대금을 7천억 원까지 낮춰서 5차 공개 입찰을 진행을 했었고요. KH 강원개발과 평창리츠라는 2개 업체가 입찰 보증금 약 350억 원을 내고 인수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7,115억 원의 입찰금을 써낸 KH 강원개발을 인수자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평창리츠라는 회사가 알펜시아 입찰 마감 하루 전에 사명을 KH리츠에서 바꾼 곳으로 KH 강원개발과 함께 KH의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입찰에 따라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방해가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요. 이 과정에서 또 최 전 지사가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 입찰 직후에 KH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배은성 회장을 만나서 이 인수 과정을 논의했다라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최 전 지사는 KH 임원과 도지사, 도청 관계자들이 참가해서 알펜시아 일반 현황과 매각 계획을 소개하고 또 KH의 입찰 참여와 현지 실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의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지금 현재 최 전 지사를 최근에 출국 금지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압수물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전 지사와의 관계자들을 함께 소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같은 계열의 회사더라도 대표와 또 법인 자체가 다르면은 뭐 문제가 없다는 조달청의 해석도 받았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법적인 검토도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권성동 의원 어제 차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좀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아요. 지난 3일, 4일 뭐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개진했었고요. 또 공을 또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불출마 선언 좀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서 출마할 경우 윤심이 작용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불출마 입장문을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는데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이 얼마나 보수 진영을 망쳤는지 똑똑히 보아왔다면서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절대적인 신념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유명사 된 것 같습니다만 소위 윤핵관의 마티 형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 교통정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지 않냐라는 또 분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권 의원은 다른 특정 후보들을 지지할 계획을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전당대회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냐며 누구를 지지할 생각은 없고 고심 끝에 제가 이번에 안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답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아마 권성동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1~2%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권 의원도 크게 좀 부담을 느껴서 그냥 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직접 플레이어에서 내려왔습니다만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또 권 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친윤세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인물로 또 꼽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의 또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학성 갤러리가 올해에도 다채로운 전시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구도시민 학성동의 또 문화예술 공간으로 학성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추인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학성 갤러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 현재 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학성 갤러리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갤러리인데요. 올해로 운영 3년째를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성동 일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관 첫 해인 2021년에는 1,300여 명의 방문객이 있었고 작년에는 1,500명이 학성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서각이나 캘리그래피, 정크아트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진행됐는데요. 작가가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갤러리에서 마켓을 운영합니다. 지역 맛집 식당들이 모여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요. 이 갤러리라는 공간에서 작가들의 작품과 또 지역 주민들이 만든 소품 그리고 학성동 상가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한 시민들은 학성동에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달은 마지막 주 대신 한 주 앞당겨서 설맞이 마켓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민과 방문하는 시민들 그리고 상인들 모두가 특별한 기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은영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성 갤러리는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은 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성문화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면 원주의 또 다른 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원주 시민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학성 갤러리에 대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역 작가분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동호회 분들 그리고 전시를 해보고 싶으신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또 갤러리를 꾸며줄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학성 갤러리는 지난해에도 다채로운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학성 갤러리 전시에 참여할 팀을 모집 중입니다. 하루 10,000원 수준의 저렴한 대관료로 11일간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총 17팀을 선정합니다. 이 공모에 선정돼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면 센터에서 외부 현수막 제작을 지원해주고요. 또 작가와의 만남이나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작가들에게는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은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시 공간이 필요한 문화예술 작가나 단체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도 전시가 진행 중인데 또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전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학성 갤러리에서는 어머니를 주제로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학성동 역전시장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김종률 작가의 개인전인데요. 어머니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시나 노랫말을 멋진 캘리그래피로 표현했고 이 폐팔레트를 재활용한 액자에 담아서 전시 중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글귀와 표현을 보고 눈물을 흘린 방문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시를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와서 관람을 하면서 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밑에 시간 구절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그 내용이 할머니가 고양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작품이 좀 제일 많이 인상이 나요. 너무 좋은 전시회고 한데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웠고. 네. 이번 전시회 또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인 어머니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갤러리에 방문해서 어머니께 엽서를 쓰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쓴 엽서는 전시 기간 동안 갤러리에서 함께 전시했다가 전시가 끝나면 소정의 선물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는 이벤트인데요. 벌써 꽤 많은 시민들이 우편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전시에 방문해서 어머니께 우편도 써보고 또 선물도 받는 특별한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학성 갤러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전에 대한 논의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주 시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 현장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재난 대응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좀 시에서 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의 정희정 사회재난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안전총괄과라는 부서명 자체가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도 유일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도 또 원주시에서 설치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일단은 이 조직이라든지 전체 시스템 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개략적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 원주시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그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8월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많았습니다. 원주시도 예외 없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불원면에서 노부부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긴급 구조 통제단을 설치했고 원주시에서도 신속한 실종자 구조를 위해 수색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및 현장 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장기간 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색 결과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죠? 예. 원주시는 실종 다음 날인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드론 등 각종 장비와 물품 23종 53,864점 및 119명의 현장 상황관리 인력과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서 실종 부부 중 남편분을 발견하였는데요. 이후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발견하지 못하고 12월 19일 최종 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 뒤에 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것이 이 주체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방안 좀 어떻게 좀 수립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는 사실상 전국 최초로 이 주체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또 방안을 실시하게 된 겁니까? 네, 원주시에서는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시장님의 지시로 주체 및 주관이 특정되지 않는 지역 축제와 행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민 문집 상황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된 방안의 핵심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체 주관이 특정되지 않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시청 관리부서 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이 작성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심의와 사전 현장 점검 및 경찰, 소방 등의 유관 기관과 함께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게 또 관의 역할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의용 소방대라든지 이런 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만은 좀 어떤 지원이 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의용 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들이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보좌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시민 참여형 재난안전 대책 추진에 따라 의용 소방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대리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소방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판부면에 최근 청사를 신축하고 개소식을 개최하였으며 올해 순찰 차량 2대를 지원할 예정이고 또한 법정 기념일이 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 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짐작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책을 들어봤고요. 2023년도 또 새롭게 추진되는 원주시 재난방지 계획들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책가방 커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시성이 높은 책가방 커버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전제로 지급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전에 대한 개념,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실생활에서 정말 제일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의 정희정 사회재난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